왜 문제는 꼭 나한테만 찾아올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정신병원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을 못해서 매일같이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바로 그 옆방에서도 어떤 남자가 매일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운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 문제는 갖지 못해서도 생기고 가졌기 때문에도 생긴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삶의 본질 아닐까요? 맞아요. 인생은 정말 문제의 연속이죠. 그런데 혹시 이 문제들이 우리를 그냥 괴롭히려고만 오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한테 뭔가 다른 말을 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볼 관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문제의 답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어쩌면 그 해답 이미 내 안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아주 놀라운 생각 말이에요. 이게 바로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인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해답도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답은 어떻게 찾을까요? 바로 질문을 통해서입니다. 코치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에 만약 실패할 걱정이 전혀 없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같은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스스로 내면에 숨겨진 답을 꺼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정답과 해답의 차이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답 찾는 훈련을 하잖아요. 시험 문제처럼 딱 하나만 맞는 답이요. 그런데 인생 문제가 어디 그런가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대신 나만의 해답이 있을 뿐이죠. 내 삶의 경험, 내 가치관을 통해서 찾아내는 오직 나만이 낼 수 있는 답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나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삶, 이게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것과도 통하는데요. 하이데거는 인생을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걷는 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정해진 루트도 없는 거죠.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좋아요. 해답은 내 안에 있다. 정말 힘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너무 커져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떡하죠? 그럴 때도 내면만 파고들면 될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관점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위기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좀 뜬금없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위기는 우리한테 깨어나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이제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변해야 해. 이렇게 우리를 더 큰 성장으로 이끄는 일종의 초대장이라는 거죠. 이런 기회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동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기회의 신 동상인데요. 모습이 아주 특이해요. 앞머리는 길고 무성한데 뒷머리는 맨들맨들한 대머리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회는 저 멀리서 다가올 때 정면에서 그 앞머리채를 확 낚아채야 한다는 거죠. 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잡을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횡하니까. 인생의 위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기회다 싶을 때 망설이지 말고 정면으로 봤어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위기, 즉 성장의 기회는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주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바로 현대인이 겪는 3대 스트레스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관계 스트레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벅찬 변화 스트레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 스트레스. 어떠세요? 남 얘기 같지 않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선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봤어요. 첫째,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둘째, 위기는 변장한 선물이다. 그럼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다루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이에요. 말 그대로 문제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이 뭘까? 파고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결 중심. 원인은 모르겠고 일단 당장 아픈 것부터 해결하자. 이런 접근이죠.
감기 걸렸을 때 원인 찾기보다 일단 해열제 먹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문제 와회. 이건 문제를 풀려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그냥 스르르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니, 문제가 어떻게 저절로 사라지냐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어요. 낙타 등에 소금짐을 잔뜩 싣고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상인은 아이고 소금 다 젖어서 무거워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데 비를 맞을수록 낙타의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빗물에 소금이 녹아내리면서 짐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낙타가 낑낑대며 짐을 내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짐 자체가 사라졌죠. 이게 바로 문제 와해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들었던 조건, 즉 소금이라는 짐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관점이 탁 바뀌면서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고민이 어라, 이게 왜 문제였지?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쩌면 가장 깊고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문제의 진짜 목적이 풀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면요? 우리를 문제 너머의 어떤 다른 세계로 데려가기 위한 거라면 어떨까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치료에 작은 치료와 큰 치료가 있다고 봤습니다. 작은 치료는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로 해결되죠. 하지만 정말 뿌리 깊은 문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큰 치료인데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삶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체험 같은 거죠. 이런 초월이라는 개념, 놀랍게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토정비결로 유명한 조선의 학자 이지함 선생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대인, 즉 큰 사람에 대해 말했어요. 이 대인이라는 건 문제를 잘 푸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아예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너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말한 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들어보세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가장 고귀한 사람은 이름을 내려 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귀인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원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싸워서 이기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아예 싸울 일이 없는 경지가 진짜 강한 거라는 거죠. 지식을 막 쌓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 앓을 넘어선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고요. 결국 대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으니 부유하고 이름을 내려하지 않으니 고귀하고 싸우지 않으니 강하고 아는 척하지 않으니 영적인 사람. 한마디로 문제 해결의 달인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지에 사는 사람이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만약에 지금 당신을 찾아온 그 문제의 진짜 목적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관문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문제는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대인으로 만들기 위해 온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